최소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리비라는 사람이 제창한 내용인데요.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좌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중에서 네. 가장 작은 거, 그게 좌우한다는 거죠. 나무통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나무통을 나무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통이 있으면 예전에 그 와인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기에 그 나무 막대기가 가장 적은 것 때문에 물이 새잖아요. 네. 이게 가장 적은 거, 이것이 그걸 지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뭐 일조량도 있을 거고 수분도 있을 거고 통풍도 있을 거고 막 이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꽈락은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어우러져야 얘가 자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완전히 꽈락이다. 그렇게 되면 걔 때문에 못 자란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최소한의 꽈락은 면해야 된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또 영양제를 엄청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건강하기 위해서 요소들이 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꽈락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딱 이 사람이 알려준 게 정답이야 해가지고 건강식품을 비타민을 엄청 먹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안 좋은 걸 안 해야 되거든요. 그건 계속 하면서 뭐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이나 뭐 유행하는 이런 것들만 드립다 한꺼번에 몸에다 쏟아 붓잖아요. 그건 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부족한 것이 뭔가. 네.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력,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히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들, 가족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것도 일단 건강해야죠. 건강해야죠. 그리고 또 멘탈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짱짱해야 돼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가력이 있어야 돼요. 여가. 내가 어떻게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을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최소량의 법칙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재벌이라 돈이 엄청나게 많아.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안 좋아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자식들 꼴 보기도 싫고 이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복은 안 하죠. 관계도 좋고 돈도 많아. 근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 들어 누워 있어. 그러면은 여행도 못 가. 돈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저는 또 그런 분도 봤어요. 다 갖췄어. 그런데 우울증이야. 그렇죠. 늘 뭔가 자존감이 바닥이고 이게 관계도 그러니까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 가졌는데.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내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삶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여가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취미도 있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이게 바로 그 여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행복하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또 다시 들어가면 한 개씩이 다 또 해당이 돼요. 맞아요.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잘 드셔야 돼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먹는 거 하나에만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책도 좀 덜 읽었을 때, 그때는 회사 다니고 바쁠 때, 내가 건강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이제 건강에 나는 신경을 쓸 거야. 그렇게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기농으로 다 바꿨어요. 네. 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조심해서 살면서 유기농으로 채소, 야채, 그다음에 기름 뭐 이런 것만 다 바꿨거든요. 근데 안 건강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든지 다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쁜 걸 없애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음식에 꽂히면 그냥 음식만 막 바꾸고 그렇죠. 비싼 걸로 바꾸고 유기농 바꾸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비타민 드립다 드립 붓고 소용이 없죠. 그럼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술, 담배 안 해야죠.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먹는 것 중에서는 정제당 이걸 안 드셔야 됩니다. 가공식품. 가공식품. 네, 그래서 빵, 떡, 달달한 모든 것 그런 걸 또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먹으면서 유기농 먹어봤자 뭐 하겠어요. 소용이 없죠. 거기다 또 얼마나 바보짓을 했나 몰라. 비타민 건강식품 아무리 들이부어 보세요. 편의점 가서 먹을 게 제가 생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생수밖에 없어요. 가서 한번 봐보세요. 정제당에 가공식품에 다 안 좋은 기름에다 튀긴 거에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에는 안 좋은 거예요. 공부님 예전에 맨날
그 얘기 했거든요. 편의점 가면 진짜 먹을 게 물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아우 정말 재미없어 막 이랬는데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그러한 정제당이나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끊어야죠. 안 좋은 것들을 끊어야 되거든요. 난 실버타운 들어가서는 죽어도 못 산다. 거기서 뭐 유기농으로 채소를 주지도 않을 거면 기름도 뭐 올리브유로 다 해주겠냐. 나는 절대 그런 음식 먹고 못 산다. 막 이러거든요.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혼자서 그렇게 챙겨서 잘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일관성 있게 잘 하기도 힘들고요. 그것보다는 실버타운에서 사시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해서 먹어야 되고 골고루 영양소가 들어가도록 먹어야 되고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더 중요한데 사실은 좋은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좋은 재료로만 써가지고 하는 게 그리고 그걸 또 규칙적으로 할 수도 없으면서 그게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내가 뭔가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매진하시는 것보다 자꾸 점검을 하시고 내가 꽈락을 하고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가 꽈락을 당하고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꽈락인가 그리고 건강 측면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행복하지 못한 요소가 뭔가 근데 관계는 나하고 관계, 배우자, 부모님, 자녀, 친구 이렇게 5가지로 보거든요. 밖에서 관계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집안에서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 자신과 관계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멘탈이 강한가? 마음에 힘이 있는가? 내 마음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울증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리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나눌 때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번에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최소량의 법칙. 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바로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꽈락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저도 운동하기 엄청 싫어하는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수영도 하고 PT도 받고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그냥 산책만 해서는 정신 건강에만 도움이 되지 사실은 육체 건강에는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소실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공파님은 너무 완벽한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후, 자녀 건강 모든 부분에서 완벽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꽈락을 면하자는 거죠. 최소량의 법칙은 꽈락을 면하자. 80-20 법칙으로 핵심에 집중하자. 그 2가지를 합쳐서 행복하게 살자. 모두 행복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도 부탁합니다. 인제서 생각났어요. 잘하셨어요.